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최근 서울시가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 SH공사를 각각 강북과 은평, 중랑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SH공사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가 공사를 압박해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이전 결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시민 호소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의 자동차 운전학원이 폐업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규모 부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치매 안심센터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검진실 확대와 건강관리실 신설을 비롯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전국의 소비자 운동가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집단 소송제 등 소비자 3법 마련을 촉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강남구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됩니다.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 SH공사가 2024년까지 강북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거세게 있어왔던 마포구 성산 이동의 자동차 운전학원. 일대 주민들은 운전학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수년 전부터 학원 이전을 요구해왔는데요. 운전학원이 결국 문을 닫습니다. 최근 학원이 공식 폐업을 선언했는데 이제부터는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들어선 마포구 성산 이동의 자동차 운전학원입니다. 철길 옆 유휴부지를 임대해 20년 넘게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들어설 당시와 달리 주변이 주택가로 바뀌면서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됐고 결국 주민들은 학원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기차철로가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길인데 그것이 전부 공원화가 되니까 여기도 같은 공원화를 해야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원화가 중단이 된 거예요. 매연, 교통 소통의 흐름을 막는 일,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있어왔던 자동차 운전 학원이 문을 닫습니다. 학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미 등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만 운전 연습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 수강생들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받죠. 지금 하는 거를 한 달 전에 예약 다 받아놓은 거지. 저희도 이거 해줘야 되잖아. 다. 네. 그래서 9월 6일마다 끝나는 거예요. 한편 자동차 운전학원의 폐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포구는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학원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구가 최근 발표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일대를 거대한 녹지 공간으로 만들면서 운전학원으로 인해 끊어진 경의선의 녹지축을 잇겠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인 철도시설공단 측에도 이 같은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숲길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한 500m 정도 되고 면적으로는 한 2만 4천 평방미터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죠. 한편 일각에서는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질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럴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용산구 치매 안심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새롭게 바뀐 센터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용산구 치매 안심센터가 재개관했습니다. 검진실은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건강관리실은 신설됐습니다. 어머니가 무게 실어가지고 그 동그란 원 안에 이 빨간색이 들어가면 돼요. 무게 중심에 따라 빨간 점이 움직이는 파란 원형을 따라갑니다. 센터 이용자의 자녀가 기증한 낙상 예방 프로그램 FRA입니다. 어르신들의 감각과 신경계를 비롯해 통합 균형 능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나 일반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치매 예방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하면서 인지를 강화하고 치매 기억력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고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기억 키움 학교에 프로그램실 공간도 확대됐습니다. 또 센터 이용객이 쉴 수 있는 치매 가족 힐링 카페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쉬시면서 계실 공간이 없었죠. 이 공간이 마련되면서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얘기 나누고 하는 공간이 생겨서 저희는 너무 좋죠. 용산구 치매 안심센터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역 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 환자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공동체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엔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까지 다양한 세대가 입주해 하나의 마을을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느 아파트 단지와 다름없는 모습. 10개 동 8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이곳은 청년미래 공동체 주택입니다. 1인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등이 함께 모여 살아갈 공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지를 매입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 저렴합니다. 1인 가구인 청년 가구는 원룸형이나 쉐어형, 그리고 신혼부부 세대는 방 3개에 욕실 2개가 딸린 구조입니다. 주택 운영을 맡은 서대문구는 이곳에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그다음에 독립과 민주유공자, 그리고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성격이 다른 세 분야가 이렇게 소셜 믹스가 돼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임대주택이 이렇게 소셜 믹스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훨씬 더 지역에 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동체 주택에는 독립 민주 유공자 후손을 위한 거처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지난 2017년 천연동에 독립 민주 유공자 후손을 위한 임대주택 나라사랑채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나라사랑채 2호를 마련한 것. 모두 24가구가 입주해 청년미래 공동체 주택을 함께 꾸려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보면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들 어렵다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 주거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나서게 됐습니다. 신혼부부 세대와 나라사랑채는 입주자 선정이 끝나 다음 달부터 입주 예정이며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36명에 대한 추가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전국의 소비자 운동가들이 모여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배상, 그리고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등 소비자 3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의 11개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펼쳐온 소비자 운동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 소송제를 포함한 소비자 3법을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화주까지 다수의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여전히 피해자인 소비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3법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 그리고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집단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판결 효력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피해자가 많을 경우 모두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집단소송제가 금융 분야에 도입된 상태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15년간 소송 건수가 8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는 많은데 손해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소액을 위해서 일일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단소송이 있다면 수많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한 번에 보호할 수 있고 기업도 평소에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징벌배상제 도입의 중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철도나 시내버스를 승차권 없이 타면 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안전이나 생명의 피해를 줄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 수준.
징벌배상제 역시 2017년부터 제조물에 한해 도입이 됐지만 민법을 개정해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사고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면 애초에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데 노력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들한테 돌려줘서 소비자 운동에 자금으로 써야 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소비자 운동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소비자가 무서운 줄 알고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오는 거지. 지금과 같이 아무런 법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소비자 운동은 말뿐입니다. 한편 중국과 독일 그리고 스웨덴 등은 집단소송제를 일찌감치 도입했고 OECD 이사회는 소비자 대책으로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이혜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강남권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2024년까지 강북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중랑구 신내 2지구로, 인재개발원은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로, 또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이전으로 강북 지역 발전 견인에 시동을 걸고 장기적으로 모든 청사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강북으로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차산성과 관련한 새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논문에선 아차산성이 백제의 것이 아닌 신라의 북한산성이라는 기존 학설에 더해 아차산성의 본래 위치와 온조가 관망했다는 부화학의 새로운 위치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백제가 초축하고 개축했다고 알려진 사적 234호 아차산성. 지난 2016년 9월 이곳에서 북한산성이라는 명문기화가 출토되면서 이 성이 백제의 아차성이 아닌 신라의 북한산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수 향토사학자의 새 논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문에선 실제 백제 아차성의 위치를 현재의 아차산 배수지 운동장이라 주장합니다. 배수지 운동장은 원래 태봉 유적지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였고 고서에 따르면 풍납토성 맞은편에 아차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기록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양진성이 있던 곳이 태봉 유적지라고 서울에서 가장 큰 청동기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삭평돼 버려서 깎아내려 버려서 배수지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백제의 아차성이었고 김민수 선생은 온조가 도읍을 옮기기 전 관망했다던 부화학의 위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의 시조인 온조는 부화학에 올라 도읍을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학자들은 부화학을 삼각산, 즉 지금의 북한산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산에선 아차산에 가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보이지 않는 만큼 김 선생은 아차산이 부화학이라 주장합니다. 게다가 아차산이 어미가 아이를 품고 있는 모양의 부화학과 능선이 일치하는 것 역시 근거라고 말합니다. 삼각산, 다시 말한다면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라가 아차산성을 쌓기 이전에 바로 이 자리는 백제의 온조가 올라와서 하남 땅 풍납토성을 바라보았던 부화학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다만 김민수 선생의 새 논문은 증명이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계에선 정설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차산성을 신라의 북한산성이라고 줄곧 주장하며 결국 정설로 인정받은 것처럼 해당 논문이 가져올 파장을 아직 예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같이 이웃 간의 얼굴 붉히는 일이 어떤 때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강남구에선 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붙인 이웃과 인사하자는 내용의 글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홍보물 한 장이 붙었습니다. 흔한 안내문도 광고 전단지도 아닌 손글씨로 한자 한자 바르게 써내려간 이웃들과 인사를 합시다란 내용의 편지입니다.
지난 7월 초 A4 용지에 쓰여 엘리베이터 안에 열흘 넘게 붙어있던 한 초등학생의 편지가 글에 감동받은 이웃 주민과 동대표의 응원 속에 포스터로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인사라는 거는 참 진리잖아요. 그런 진리를 나 자신은 지키고 있는지 참 이렇게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진리를 좀 우리 아파트에서 좀 선도점에서 좀 이렇게 인사를 좀 이렇게 나누는. 이 아파트의 훈훈한 사연은 강남구청 민원 게시판에 소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학생의 용기에 고맙고 감사하는 인사말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미담 사례의 주인공인 이수빈 학생을 초청해 직접 감사의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란 말이 돌고 돌아 다시 편지를 쓴 당사자인 수빈 학생에게 돌아간 겁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웃들이 모르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인사를 하면 친해질 수 있는데 눈치만 봐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올해 들어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강남구. 자발적인 주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이나 미담 사례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강남에서 노원구 월계동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착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왕복 6차로를 8차로로 늘리는 지하터널 공사로 구간은 강남 영동대로부터 노원구 월릉 IC까지 10.4km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중랑천 집중호우에 범람이 잦으며 상습 정체 구간으로도 악명 높습니다. 개통될 경우 강남에서 강북까지 10분대에 오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완료가 되게 되면은 차량 흐름도 빨라질 것이고 이 소변 공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주변의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지하터널이다 보니 먼지 발생 등의 환기 문제와 더불어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진입로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월릉로 입구를 진입로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 굉장한 혼잡이 또 다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몇 가지 이제 문제로 예상되는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투자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이라지만 로또 아파트나 매매 가격 불안 같은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강남구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걱정을 하늘같이 하고 몸도 지금 낮추고 초기단계에 대한 경영, 그다음에 부재 대책을 어떤 제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과 분양가 심의 기준 강화, 여기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분양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시장적인 정책입니다. 이거는 시장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을 자기들 멋대로 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신규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줄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낮은 분양 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이 로또 청약으로 이어져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재건축 단지가 방향성을 잃으면서 이로 인한 도시 축소와 슬럼화로 인해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은 지 1, 2, 3, 4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25년 정도 된 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지고 부동산은요 미래가치가 있는 현재가치로 거래됩니다. 미래가치가 없다면 거래 안 되죠.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위원회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대면 회의를 한 적이 없고 다 서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올릴 때 국토부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안건을 올립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로 위축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성북구의회 제268회 임시회가 다음 달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추경 예산안은 736억 원 규모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삼척 수련원 신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 여름과 가을 이 두 계절의 힘겨루기에 하늘도 요란합니다. 어제는 놀랄 만큼 거센 소나기가 내렸었죠. 오늘도 역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한 바람은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